여러분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하는 재판을 운동 경기의 시합처럼 해도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서 폭력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인류 사회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는 사적 복수나 자력 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제연합은 전쟁을 불법화했습니다. 분쟁이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직접 해본 사람들은 재판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당사자는 재판 때문에 생업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고 고질적인 문제인지는 동서고금의 역사 기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고대 로마인들은 기원전 5세기에 12표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법 12개 조항을 동판에 새겨서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광장에 게시했습니다. 이 12개 조항 중 첫 번째 조항이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서양법 격언 중에는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 판결은 정의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법률가들도 재판 제도의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서 개선해 보려는 여러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고 오늘은 재판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재판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권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변론주의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재판에서 판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직권주의 재판 제도는 판사에게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판사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고 신문을 하여 진실을 찾아내도록 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변론주의는 판사에게 중립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요구합니다. 변론주의 방식의 재판은 사건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줍니다. 증거 제출이나 법리 주장도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하고 판사는 이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살펴서 판단을 내립니다. 변론주의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명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136조 1항에는 재판장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애매모호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 판사는 그러한 주장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명권은 예외적인 경우에 소극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는 B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B는 10년 전에 빌린 그 돈을 다 갚았는데 영수증이나 증인은 없다고 합니다. A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갚으라고 합니다. B는 틀림없이 갚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때 판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갚았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B는 A에게 그 일은 이미 시효가 지났기에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라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B에게 피고는 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면 판사는 피고 편을 드는 것이 되어서 당사자 주도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한 변론주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 되고 당연히 원고 측에서는 판사의 부당한 피고 편들기에 반발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변론주의를 당사자주의 또는 대립 당사자주의라고 부르지만 그 내용은 민사재판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사가 서로 대립해서 주장과 증거를 내놓거나 반박하는 과정을 판사는 중립적 입장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당사자주의 원칙입니다. 판사는 양 당사자들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며 재판에 임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하지만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주의 원칙이 판사의 역할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 D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법정에서 말합니다. 판사가 볼 때 D는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D에게 왜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안 하세요? 라고 묻거나 이러한 주장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이것은 당사자주의에 어긋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경험이 부족한 검사가 어떤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폭행치사죄로 제목을 변경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형사재판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입니다.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여 판사가 적극적으로 진실을 발견하는 데 제한을 둡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과거에는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를 따라 판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직권주의 원칙을 취했습니다. 지금도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세계적 추세를 따라 영미법계 원칙인 당사자주의를 점점 더 많이 도입해왔습니다. 당사자주의 재판 방식을 발전시켜온 영국과 미국에서는 법률가와 일반인들 사이에 이 원칙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학장을 영임한 로스코 파운드 교수는 미국의 법제도가 정의의 스포츠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을 마치 운동 경기처럼 진행하고 판사는 운동시합의 심판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주장입니다. 당사자주의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비슷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동등한 공격 방어 수단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이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부당한 결과가 종종 나타납니다.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당사자주의 원칙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증거는 그것을 내놓을 만큼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재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불합리한 결과를 종종 초래하고 비판도 받고 있는 변론주의와 당사자주의를 재판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론주의와 당사자주의를 재판 제도의 원칙으로 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추세 때문입니다. 판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직권주의는 중세시대 종교재판에서 종종 사용된 소위 규문주의를 연상시킵니다. 내 죄를 자백하라며 엄하게 신문하는 판사는 자백하지 않는 피고인을 고문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직권주의는 규문주의와 다르지만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투영되어 있어서 인권 존중의 시대에 회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17세기 말 매사추세츠주 세일럼 마을에서 있었던 마녀 재판의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직권주의는 규문주의의 위험성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당사자주의를 도입하는 세계적 추세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사적 자치의 존중 경향과 함께 한다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사건은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 당사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최선을 다해 입증하고 변론할 것이라는 믿음이 당사자주의의 바탕에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최선을 다해 공격과 방어를 하며 쟁점을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판사는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 마치 운동시합의 심판 같은 중립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직권주의 재판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변론주의와 당사자주의 재판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대등한 상황에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로펌에 유능한 변호사 여러 명의 도움을 받는 당사자와
그렇지 못한 상대방이 공정하게 싸우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선 변호인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못합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진실 발견과 공정한 진행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판사가 재판의 한쪽 당사자 편을 든다는 상대방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치와 눈높이에 반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동영상이 마치 운동 시합처럼 보이는 재판의 문제점과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거의 모든 법제도는 장점과 함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가들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장단점과 제도의 배경과 그 목적을 이해하여 장점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